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2009년도에 시작된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공고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체제는 후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 당 조직을 장악하고 또 이데올로기를 해석하는 이런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또 군부를 장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김정일의 후계 작업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이죠. 이 김정은이 2009년도에 후계자로 내정이 되면서 이 흔히 김정은 찬양가로 불리는 발걸음이라는 이 노래가 대대적으로 보급이 된 바가 있죠. 또 4월 14일 그러니까 2009년이죠. 4월 14일에 이 개최되었던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 보고대회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가 등장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도 9월 27일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가 부여가 되었고요. 그리고 28일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이때 이제 제3차 당 대표자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제 부위원장이라는 직제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김정은에게 이제 부여가 되죠. 결국은 이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후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여하면서 후계 구도를 공식화한 것이죠. 그리고 제3차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이 당 지도 체제를 개편하고 또 당 규약 등을 개정을 함으로써 이 후계 체제 기반을 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죠. 이 노동당 창건 65주년에 이 김정은이 군 열병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이 9월 28일 날 이렇게 수여가 됐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이제 참석한 것이죠. 그래서 군사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어떤 군부로부터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 선군 정치가 당시에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부의 입김이 굉장히 북한에서는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김정은의 권력이 탄탄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김정일이 이 12월 17일 날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에는 아버지 사후에는 체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뭐 유훈이라든지 또는 체제의 정통성, 군부 통제, 내부 결속 유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이 체제를 더욱더 다지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11년 12월 29일, 즉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이죠. 개최되었던 이 김정일 사망 추도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領導자로 이렇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서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공식 추대가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아버지의 유훈에 따라서 최고사령관으로 공식으로 추대된다는 게 참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북한은 이런 것들이 통하죠. 김일성, 김정일 1대 2대에 걸쳐서 세습 어떤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12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이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운 통치가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4차 당 대표자 대회 2012년도 4월 달에 열렸죠.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4월 13일 날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우리의 입법부인 국회에 해당이 되죠. 12기 제5차 회의에서 당과 국가 최고직위에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12년 4월 13일에 권력의 세습이 완료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11년 12월 14일 날, 17일 날 사망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작업 끝에 이제 공식적으로 권력 세습이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연이어서 공화국 원수의 7월 17일에 추대가 됨으로써 이제 김정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알렸던 것이죠. 자, 이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는요, 이 김정은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김정은의 체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고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에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린 것이 바로 제4차 당 대표자 회의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입니다. 이 두 개의 회의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는 김정은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규약과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 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면서 김정은 체제의 제도적, 이념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북한의 권력 기반은 당중앙위원회나 또 당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정치국, 비서국 등과 같은 이런 당 지도기구와 국가 지도기구인 국무위원회에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엘리트들을 세대별로 구분을 좀 해보자면요. 우선 혁명 1세대가 바로 이 항일 빨치산 세대고요. 항일 운동을 하던 그 시대죠. 일제강점기에. 그 다음에 이제 1950년에서 60년대에 천리마 운동을 했던 그 세대가 바로 천리마 세대고요.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주도했던 세대가 바로 3대 혁명 세대이고요. 그리고 1990년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었을 때 그때의 엘리트들 세대가 바로 고난의 행군 세대, 이렇게 크게 우리가 북한의 엘리트층들을 네 개의 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들어서서 고령이 된 혁명 1세대와 그리고 천린마 세대까지 이 점차 이제 권력의 요직에서 퇴진을 시켰죠.
그리고 김정일 체제 이후, 아버지 체제 이후에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이 세대가 바로 이 3대 혁명 세대인데요. 5, 60대입니다. 이 5, 60세대의 이 3대 혁명 세대들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집단으로 부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3대 혁명 세대는요, 대체로 이 김정일 정권 말기에 북한의 핵심 권력층으로 부상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당 조직부나 당 조직 지도부죠. 그러니까 당 조직 지도부 출신이거나 또는 김정은의 후계 체제 구축을 도왔던 5, 60대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세대가 바로 3대 혁명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김정은으로 승계된 이후에는 이 당, 정, 군 내에 4, 50대 비교적 젊은 간부들이 이 대거 발탁이 되면서 북한 엘리트들의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김정은 체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013년도 3월에 열렸던 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그리고 이어서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이 노선을 또 이행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개편하고 법제화를 단행을 하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우리가 사실은 이 당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사실 성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노동당의 위상은 강화되지 못했죠. 정치국도 거의 뭐 유명무실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도 김정일 아버지의 단일 체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노동당의 정치국도 역할이 없었고요. 뭐 그나마 비서국이 이제 뭐 좀 노동당을 이어가지만 당시에 군부의 입김에 눌려서 성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어떤 헌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가지질 못했죠, 당시에는. 자,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이 집권을 해서는 이러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제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조직 개편도 하고 법제를 하는 그 과정에서 당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군에도 대폭 또 군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을 대폭 세대 교체를 해버리죠. 자, 이러한 것들은 다 김정은 중심의 유일 지배체제 확립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군권 강화를 한 것이죠. 이 당시에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했던 세력은 바로 이 군부들이었습니다. 성군 정치로 인해서 군부의 영향력이 최절정기에 달했던 시절이거든요. 자, 북한은 2012년에 이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명문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이 헌법이나 당 규약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이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원칙을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이것은 39년 만에 이 원칙을 이제 개정을 한 것이거든요. 사상 체계 확립에서 유일적 영도 체계, 영도 체계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유일한 영도자로서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핵심 권력 엘리트들의 권력 위협 요인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이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절대화하고
또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한 것이었죠. 그리고 2013년 12월 6일자 노동신문에요. 김정은을 이 최고 영도자 대신에 위대한 능도자로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2주기 추모대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이 최룡해가 어떤 연설을 했냐고 그러면요. 이 수령 영생 위협 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라고 최룡해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최룡해는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김정일 아버지의 유훈을 옆에서 직접 들었죠. 우리가 흔히 뭐 조선 왕조에서 이런 사람들 고명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김정은 후계의 체제와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앞장섰던 지금 현재 북한의 명실상부한 2인자이죠. 자, 이 최룡해가 이제 이 수령 영생 위협 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라고 연설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수령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떤 보면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이 수령이라는 용어는 김일성 할아버지한테만 쓰던 용어거든요. 물론 뭐 아버지 김정일에도 쓸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수령이라는 것은 김정은이 그 당시에서는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용어였어요. 13년도니까요. 이제 권력을 장악한 지 거의 뭐 승계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북한 지도부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면서 충성 경쟁을 통한 1인 지배체제 구축과 체제 안정을 이제 이런 식으로 모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6년 5월에 제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죠. 이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법인데요. 사실은 형식상의 선거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쨌든 이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우리의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죠. 여기에서 국무위원장을 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해서 국무위원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김정은은 이 10월 7일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에 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의 통제력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들어서 이 김정은은 이 당 회의 기구들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당 회의라는 것은 당 대표 당대회죠.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대회고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즉 당대회가 열리지 못할 때는 당대표자회를 열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당중앙위원회로 권한이 위임이 되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1년에 최소한 한 번, 1년 이상, 한 번 1회 이상은 열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그 정무국 또는 정무국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권한이 위임이 되는 게 바로 이 노동당의 의사결정 기구들의 체제이죠. 그래서 2018년에 들어서 이 김정은은 당의 기구들을 회의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이 당국가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가 체제라는 것은 당이
이 국가의 모든 조직, 사회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 그다음에 여타 어떠한 입법, 사법, 여타 어떤 사회 조직보다도 독점적인 우월적인 위치에서 지도하는 게 바로 이게 당 국가 체제죠. 당이 모든 국가 조직에 우선하는, 그래서 모든 국가의 조직은 당의 통제와 당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당 국가 체제예요. 그래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 국가 체제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아버지 때 성군 정치로 인해 가지고 당이 워낙 그 위상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들의 입김을 이렇게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당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 9일 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그리고 4월 20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경제를 강조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이 경제와 핵무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 병진 노선을 채택했는데요. 이 새로운 전략 노선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핵무력을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에 올인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이제 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8년에 새로 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5월 17일에는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해서 이 새로운 전략 노선에 대해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이런 어떤 당국가 체제 기반한 정책 실행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28년에는 이 김정은은 당을 중심으로 정, 군 모든 부분에서 김정은 중심의 권력 구조를 안착시켰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의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요. 이 당 조직 지도부는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죠. 이 노동당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문 부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당의 지도라는 것은 정책 지도와 생활 지도로 크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생활 지도는 또 이 조직 생활 지도와 사상 생활 지도로 나눠지는데요. 이 조직 지도부가 바로 이 조직 생활을 지도하는 전담 전문 부서이죠. 노동당 산하에 제일 권한이 영향력이 큰 부서이죠. 이 여기에 이제 부부장이 조용원이죠. 지금 최령해와 조용원 뭐 거의 권력 2, 3위를 서로 다투고 있죠. 이 조용원이 바로 당 조직 지도부 출신이에요. 이 조용원은 당의 비서이기도 하고요. 또 정치국의 상무위원이기도 하죠. 막강한 어떤 젊은 세대로서 지금 떠오르는 김정은의 바로 오른팔, 왼팔 역할하는 실세입니다. 이런 당 조직 지도부 등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이 노동당 전체 조직을 통제하고 또 국가기관의 전 행정 과정을 노동당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당 권력 구조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이 노동당은 당국가 체제 개념에 의하면 국가의 모든 조직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통제하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죠, 노동당이. 자, 이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당 중심의 국가 운영을 김정은은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정치국장, 이 총정치국은 노동당의 조직이에요. 노동당은 당 중앙기관과 그리고 이 인민군대 내에 노동당 조직을 당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 국가 중앙 부서들을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인민군 군대 내에 조직된 정치위원회를 전부 다 관장하는 조직이 바로 총정치국이에요. 그래서 이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 지금은 이제 이 국방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제 국방장관에 해당되는데 우리의 국방장관은 권한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국방장관은 뭐 군령권, 군정권을 다 갖고 있지만 북한의 국방상은 군정권만 갖고 있고요. 군령권은 총참모부의 총참모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장관하고는 상당히 위상이 다르죠. 어쨌든 총정치국장, 국방상 등 이 군 당시에는 이제 인민무력상이었어요. 이 군 핵심 직위를 새로운 전략 노선, 즉 경제에 올인하는 전략이죠. 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경제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인물로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방상은 이 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하죠. 총정치국장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민군대 내에서 군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고 또 어떤 지도를 하기 위한 노동당 조직이 바로 총정치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총정치국장과 그리고 군정권을 행사하는 인민무력상을 바로 이제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 노선, 즉 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물들로 다 교체를 하게 된 것이죠. 2019년 또 4월에는요, 당과 국가기구의 주요 인사 교체를 하고요, 세대 교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제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죠. 자, 이 국무위원회는 앞에서 우리가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으로 등극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9년도에 16년도에 이제 국무위원을 등극을 했는데 어, 최고인민회에서 선거했다고 그랬죠. 19년도에 이제 이 국무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제1부위원장제를 신설해서 여기에 최룡해를 이제 여기 앉히죠. 지금 현재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정치국의 상무위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이 국무위원회가 굉장히 이제 위상이 강화됩니다. 이 국무위원회는 이제 행정 권한을 즉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그리고 12월에는 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당의 영도력 강화를 강조하고요. 당과 기구의 국가기구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또 한 번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김정은의 정치 체제는 이 당 국가 체제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의 시행 차원에서 한층 더 강화되게 됩니다. 자, 2012년도 4월에 권력 선계가 끝나서 지금이 한 거의 이제 8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2020년이니까요. 이때는 이미 이제 당과 국무위원회 뭐 여러 국가기관의 김정은의 체제가 완전히 공고화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당 전원회의라든지 당 전원회의라는 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당 정치국 회의, 뭐 정치국 회의는 확대 회의가 있고요. 정치국 회의가 있습니다. 확대 회의는 이제 후보위원까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 정치국 회의 등과 같은 각급 당의 회의체, 즉 당대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당대회, 당대표자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또 확대회의,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 이런 것들이 당의 중요한 회의체입니다. 자, 이런 회의체들을 2020년도까지 김정은은 한 20여 차례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당적 노동당의 어떤 지도체제를 활성화한 것이죠. 즉 당이 국가의 모든 여타기관들을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위치로까지 당의 위상을 올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19 확산과 또 그 태풍이 또 태풍 홍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또 덮친 격으로 북한을 덮쳤죠. 이런 자연재해 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경제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겹쳤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체제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민대중제일주의는요,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을 뛰어넘는 혼자 김정은의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것을 김정은의 통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아직까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요. 사실 이거는 아버지 시대나 할아버지 시대에 없었던 이데올로기거든요. 통치 이념인데요. 이게 이제 김정은만의 이데올로기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제7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에 7기라는 것은 7차 당대회 때를 그 기간을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당 중앙위원회 회의나 뭐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는 7기, 8기 그러면 7기는 7차 당대회 이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회의고요. 8기 하면은 8차 당대회, 8차 당대가 21년도에 열렸거든요. 7차 당대가 17년도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8차 당대 이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회의들, 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8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칭을 할 때 당회의는. 그래서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러면은 2017년도에서 2021년도가 8차가 열렸으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말해요. 호칭을 할 때 7기라고 합니다. 제7기의 다섯 번째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에 대규모의 이제 인사 개편은 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리병철, 이 박정천 이런데 이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 군 원수의 칭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측근들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죠.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 내각의 총리, 지금은 김덕훈이죠. 이 두 사람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선임을 합니다.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이제 이 5명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김정은이와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박정천 당시에 지금 박정천 그다음에 내각 총리인 김덕훈 그다음에 최룡해 조용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정치국 위원 5명의 위원이 사실은 북한의 정권 실세이고요. 그중에 이제 김정은이 헤드로서 사실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병철과 박정천에게 군 원수 칭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철이는 2020년도 8월 달에 이 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21년도 9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공보를 통해서 이 이병철 자리에 박정천을 임명을 하면서 이병철은 강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이 김정은은 이제 드디어 총비서에 추대가 됩니다.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가 열리거든요. 이때 노동당의 총비서에 추대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총비서에 추대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김정은이 이제는 선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인 김정일과 거의 같은 반열에 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김정은이 정권 출발을 할 때는 노동당 제1비서였어요. 아버지를 영원한 총비서로 이렇게
부르면서 본인은 몸을 바짝 낮춰서 노동당의 제1비서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위상이 강화되어서 나중에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가 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이때 이제 개칭을 하고 다시 5년 후에 그게 2016년도예요. 그 다음에 다시 5년 후에 권력을 더 강화한 다음에 2021년도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노동당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추대가 되는 것이죠. 이때 정무국도 비서국으로 다시 바뀌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차지했던 그 총비서라는 직책을 본인이 물려받음으로써 추대됨으로써 이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동급인 명실상부한 북한 체제의 최고의 권력자로서 완전히 자리를 굳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은이 2009년도에 후계 작업을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2012년 4월에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약 10여 년에 걸쳐서 어떻게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정은은 이제 명실공히 북한 체제에서 모든 권력, 즉 노동당의 총비서로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군에서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그죠? 그 다음에 또 국가중앙기관으로서는 행정부격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명실공히 당과 국가와 군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확고부동한 권력, 즉 김정은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